2023년 10월 20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위험 상황은 동일한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가장 큰 요인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 위험하고 한계 기업 이렇게 있고요. 금리 인상 일본인데 끝물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튀었다가 탁 떨어지는데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떨어질 때의 이 구간을 알기 때문에 시장에서 발작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용 위험을 촉발시키는 큰 리스크, 금융권 위험이라든지 여기 위에 있는 거 다 있죠. 1번에 해당되고요. 1번이 2번을 촉발하게 되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스톱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지금 저금리예요. 일본은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어, 그래서 혹여라도 금리 인하를 시작해버리면 인플레가 터져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 인플레가 터집니다. 그래서 인하를 못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가 터져가지고 딱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일본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거고 그때 진짜 발작이 오를 수 있다. 그러면은 언제나 똑같냐면 1990년대 말입니다. IMF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동일한 상황이 또 퍼지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번에 IMF의 주 대상 국가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그 시그널이 나온 거 있죠. 2025년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 시그널도 이렇게 금융 전쟁이 심각해질 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사이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떨어지면은 반딱 나와서 금리 나왔다가 다시 돕기하는 박스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제가 봤을 때 한 7년 정도는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개별 종목을 잘 타고 우상향해야 되는 그런 거에 가깝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부동산도 중국하고 미국 둘 다 있습니다. 자, 신용위험입니다. 32구였던 거 42 별로 안 올랐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신용 위험이 부각이 왜곡이 안 됐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기는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미국으로 봤을 때 33.20 이거 좀 무겁다. 30.65 좀 안정화가 됐다라고 보는데 CDS는 지금 박살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빅스가 박살나고 있고 주가는 빠지고 있다. 그래서 더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좀 높아진 게 그렇게 속 좋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 원달러는 1350원 여기서 지금 지키고는 있는데 한번 고점 돌파했다 내려온 거기 때문에 추세의 것은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걸 지금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시장 대응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한계 기업입니다. 한계 기업 줄여서 막는 기초법 제2법을 해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꼭 필요합니다. 도산을 놔두면 안 돼요. 이건 직무유기예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부실채가 3조를 덜어냈다고 해도 30조 원의 대출이 있어요. 그럼 이게 부실이 나오면 뭐 새마을금고나 그쪽은 힘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또 보세요. 전체 외관 기업의 한계 기업은 이자를 감당하고 오는 게 4천 곳이나 가까워요. 이런 것들이 시장 위험이 극대화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후폭풍들을 잘 컷해서 막아줘야만 괜찮은 거고요. 문제는 수식 격리가 왜냐면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예금 금리의 10배 정도씩 대충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예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고금리로 빠져버려서 고금리 서럽게 하면 그러면 동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자산의 대출을 딴 기업에 넘겨줘야 돼요. 결국에 예금을 많이 한 기업들이 결국에 좋은 건데 이거 보세요. 좋은데 예적금 만기입니다. 그다음에 제2금융 수수료 100억 정도 줄었다는 거 뭐냐면 대출이익은 안 나요.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물론 플랫폼 기업이 있어가지고 풍요를 못 취하니까 예금 금리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운무 겨자 먹기로 그런 거를 억지로 눈막이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제가 금융권은 주식 투자 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십니다. 대마불사 안 믿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자, 리세션 경기 침체입니다. 파산 신청이 9월까지 1213건. 어마무시하죠. 그다음에 미금리 상승은 예외 없이 경기 침체 유발할 거고 이거를 유발해야만 인플레가 잡혀요. 누구 거? 미국 거. 그러면 글로벌은 어떻게 돼요? 그 죽거나 힘들어집니다. 근데 인플레가 안 잡혀. 예를 들어서 얘가 금리가 내려왔는데 3% 머물렀어.
인플레가 3% 머물러서 금리 인하도 살짝 내려왔어. 그러면 여기서 통 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인플레가 다시 도지면서 일본의 금리 인상을 촉발할 수 있어요. 이거 엄청 위험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미경기 지금 50%인데 50%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보시고 국제금리 쇼크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채권 국채를 그러니까 지방자치 단체가 발행한 채권이 강화된 사태가 일어나면서 만약 쇼크가 왔었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하마스 교전인데 침공에서 지상전 가요. 이게 지금 악마의 덫이 될지 안 될지가 모르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란이 참전할 수 있는지 이집트까지 끼어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란이 참전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헤즈볼라 확전을 하면 이란이 들어오겠다고 엄포를 계속 놓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5차 중동 전쟁으로 가면 인플레는 촉발된다. 그래서 지난번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제가 빅스로 대응을 했었고, 근데 숏했지만 결국에는 이걸로 전체적인 인플레 상황과 겹치어지면서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이고요. 자, 금리 일본 상한 1%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은 아직 마이너스인 금리입니다. 그다음에 달러도 못 따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고금리가 추가로 12월에 올리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폭 하락 출발인데 결국에는 일본 니케이도 다 같이 충격파 먹은 거고요. 전반적으로 국채와 관련해서 국채를 사주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시장의 전체적인 경기 위축과 촉발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 끝나는 시점에 일본도 인플레가 생기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시장 대응 꼭 해주셔야 됩니다. 부동산 중국하고 미국인데요. 중국은 부동산 올인한 거 많고 경기 부양 이걸로 했어요. 지금 근데 공산당에서 이 금융회사들을 부동산 회사들을 때려잡으면서 이제 성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웃긴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경제를 마사지하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적인 거고 결국에는 부동산 둔화가 되면 아태중기 경제 성장을 끌어내리고 일단 관광객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데 끝을 모르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빠졌는데 빈 공지예요, 공실지예요. 우리도 뭐예요? 지자체에서 중소지자체 같은 경우 공실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메워지죠. 거기도 안 메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잖아요. 큰 기업들은 자기들이 본사가 따로 있어요. 진짜 자기들이 적자가 나지 않으면 이 본사를 안 팔죠. 그럼 임대 수입 발생 안 합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것들이. 이런 부분 같이 있고요. 매각 날에 40% 손실 발생 가능하고 3.5배 상승 가능한데 골드만삭스는 반등 전망을 했는데 이렇게 되려면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 이 3.5배는 오를지역이 오른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택 판매는 최저지만 경기가 좋은 거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강남, 해운대, 그다음에 세종. 세종은 떨어졌지만 세종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이런 새 지역 말고는 딱히 한 몇 군데 있는데 그것도 다 경기도권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 네, 그리고 이 개발이 기본적으로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그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지역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인 상황이 조금 불거져서 야간 시장에 313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위험이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공포감이 지금은 극대화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까지 관망 대응하시면서 월화에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꼬리를 길게 달아서 반등 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대응하지 않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도 되겠고요. 개별 종목들 중에 일부 저는 좋게 보는 종목들은 조금씩 매집합니다. 이거는 원래 습관적으로 매집하는 거라서 부담 없이 대응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본전 구간 오거나 10% 20% 되면은 또 비중 줄이면서 대응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찰나를 받아내고 이거를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실현을 이익을 극대화한다. 그 전략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점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